네, 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주요 뉴스, 기자가 뽑은 뉴스까지 이슈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입니다. 새해 처음 뵙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더 뉴스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들께 꼭 알려드릴 내용이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바로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김영수의 더 인터뷰 잘 듣고 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따뜻한 커피가 걸린 깜짝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예. 김영수의 더 인터뷰가 시작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예.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7시 정각은 아니고요. 7시 이후로 한 그쵸. 7시 한 10분 정도 되는 것 사람들이 같아요. 여유는 한 10분 정도를 두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주관식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저희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당첨자 4부 시간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더 뉴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네, 첫 번째 뉴스는 이재명 대통령 국빈 방중 마무리 기자간담회입니다. 네, 저도 어제 봤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정리해 주시죠.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이제 한한령 해제 여부였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봄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며 점진적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해결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은 중국 정부가 한한령은 없다라고 계속 말해왔는데 이번에는 좀 표현을 다르게 했다라고 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석자 얼음은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 주석이 실무부서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실제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공식 발표 때는 이 한한령 문제가 좀 빠져 있어서 그렇죠. 진전이 없었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서해 구조물 문제도 언급이 있었어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서해 구조물 문제도 이게 왜 해결이 안 됐냐라고 지적이 그랬죠. 나왔었는데요. 예. 이 대통령은 서해 구조물 문제는 가지고 이상하게 왜곡해서 서해를 상납하느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간의 논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은 구조물 위치와 관련해서는 서해는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중간에 공동 관리 수역이 있다며 그런데 공동 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어서 살짝 넘어온 것이다. 중간에 우리 쪽으로 와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 측 입장도 전했는데 중국 측에서는 진짜 물고기 양식장인데 왜 그걸로 이러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왜 그걸 일방적으로 하냐 문제 삼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중국 측에서 이제 관리 양식장을 옮기는 걸로 철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이제 추후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 대통령은 공동관리 수역에 선을 그어서 관할을 나누면 깔끔한데 양국이 그 중간을 공동으로 두고 있다면서 예. 우리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중간에 선을 긋자고 했다.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실무 협의를 하는군요. 네. 진전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쿠팡 이야기도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 이야기는 여기서 나올 게 아니었는데 이제 갑자기 중국과 엮이면서 나왔는데요. 예.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의 용의자가 중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이제 반중 정서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어쩌라는 것이냐라면서 대답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네, 조금 어쩌라는 것이냐라는 예. 것은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니까요. 대통령으로서는. 예. 그러면서 이제 일본 사람이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을 미워할 것이냐 지적하면서 이제 예. 그야말로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혐중혐한 얘기들을 계속했는데 이제 예. 그런 정서들이 이제 양국의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큰 피해를 줬다고 하면서 예. 이런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중 주장을 없애야 한다며 부정선거 얘기로 해서 이제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여기서도 또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 내용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이날 기자간담회가 이제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 이제 예. 전날 밤에 이제 긴급 공지돼서 깜짝 간담회로 진행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네. 한한령이나 아니면
서해 이제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제 왜 국빈으로 방중을 하고도 이걸 해결 못하고 대답을 못했냐, 이끌어내지 못했냐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걸 예.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바로 진척 사항을 내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출국 직전에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이제 국제 정서가 어수선해가지고 예. 방중도 이게 제대로 성과를 내겠느냐라는 걱정도 많았는데 이번에 기자간담회를 연 거는 이제 이번 방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외교 성과를 얻어냈다라는 자신감을 좀 표출하는 기자간담회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두 번째 뉴스로 이어갈까요? 두 번째 뉴스는요? 예, 두 번째 뉴스는 장동혁 대표 취임 135일 만에 계엄 사과입니다. 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원래 오늘 하기로 했는데 예. 어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갑자기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처음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예. 장동혁 대표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 국정 운영을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일들은 이제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양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사과 입장 발표 효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당 새 신안도 내놓고 뭐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바뀌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주변에 여야 모두 이제 반응이 조금 싸늘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선 입장문에 윤석열이라는 단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서 이제 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절연을 의지를 밝히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예. 또 비상계엄을 잘못된 수단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아직도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언제든 내릴 수 있는 하나의 정치적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받아들일 국민이 있을지 회의적이다라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예.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제 엊그제 신임 당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한 윤민우 교수가 과거 김건희 씨를 옹호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런 행동과 비상계엄에 대한 철진한 사과를 하는 것이 어떤 일치감이 있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지선 때문에 이게 사과를 한 거다라는 평가가 많다 보니까 예. 출마를 해야 되는 이제 오세훈이나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시작한 선언을 환영한다. 환영한다는 입장이었고요. 네,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당 소장파 중심으로는 윤 전 대통령과 단절이 없는 반쪽짜리 사과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 소장파 모임이라는 대안과 미래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예. 거기는 입장문을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재건축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지만 장 대표는 회의 혁신하는 내부 인테리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예,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소장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뭐 좀 반쪽짜리 사과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오히려 윤 어게인 쪽에서는 왜 사과를 했느냐라는 비판이 그래요?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SNS나 이제 일부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배신을 했다. 태도를 바꿨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예. 특히 이제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SNS에 이게 뭐지 장 대표님 이라면서 갑자기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 계엄 사과? 이건 판사들로 하여금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사형 때리라는 부추김이냐라고 비판했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왔는데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또 옹호의 목소리도 나오고 뭐 그쵸. 계속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6월 지선을 5개월 앞두고 이제 지지율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네. 사과를 통해서 이제 반전을 노리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각종 여기서는 이런 목소리, 저기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세 번째 뉴스는 이해운 장관 후보자에 대한 끊이지 않는 의혹들입니다. 예.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언론을 보면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이해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 보도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인터뷰를 들어봐도 거의 두 사람이 거의 매일 번갈아 가면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예.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정치 후원금 문제, 배우자의 영종도 부동산 투기 의혹, 재산 증식 의혹, 로또 청약 당첨 의문, 자녀 증여세 의혹,
자녀의 아빠 찬스, 국회 인턴 특혜 등 기자들 입장에서도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혹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지만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다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정면 돌파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보니까 청문회 때 다 소명해야 된다라는 그쵸. 입장을 많이들 밝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까지는 지켜보자라는 입장들이 많고 이제 예. 그러면서 이제 아니 왜 이해운 후보자가 국민의힘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은 사람인데 그때는 문제 지적을 안 하다가 이제 이번에 장관 후보자가 되니까 지적을 하느냐라고 반박하기도 하는데 예. 근데 여당 내부에서도 이제 지금 자진 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국민의힘 출신으로 이제 민주당에 넘어온 이제 김상욱 의원 같은 예, 경우에도 장관 후보자 지명 전까지 12.3 계엄에 대해 분명한 반대와 윤석열 탄핵 찬성에 대한 대다수 국민이 인정할 만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 국무위원은 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 후보자는 헌정질서 수호 의지 과목에서 현재 과락, 장관의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얘기했던 장철민 의원 역시 계속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후보자 의혹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후보자를 선임한 깜짝 발탁한 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보수로서의 외연 확장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이 후보자가 내정되고 나서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다른 직책에도 이제 보수정당 출신 정치인이 임명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언급되기도 했죠. 네, 그리고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이 후보자가 야권의 공세에 밀려서 낙마하게 되면 예. 이렇게 지금 이름이 거론되시는 분들도 다음 순번에서 과연 마음 놓고 지명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영입 제안을 받았는데 예. 지금 이 후보자가 공격받는 모습을 보고 주저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의혹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는 결국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지지율에 달렸다는 말씀 해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뉴스 더 눈여겨볼 뉴스는 뭡니까? 네, 마지막 뉴스는 김건희 일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의 주택 사업 검토입니다. 아, 그래요? 김건희 특검 수사 관련 사안입니까? 네, 맞습니다. 김건희 씨 일가가 이제 양평군 강상면 일대에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건 다 알려져 있던 예,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이제 그곳으로 양평 고속도로를 이제 노선 변경해서 종점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네. 이제 논란이 되고 이제 특검 수사까지 받게 됐죠. 근데 이번에 알려진 사실은 이제 김건희 일가가 강상면 종점 인근에 전원주택 사업을 계획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김건희 씨 오빠 김진희 씨가 만든 전원주택 개발 사업 추진 현황 PPT 문건을 이제 특검이 확보해서 이제 알려진 건데요. 예. 그 문서는 이제 2020년에 작성된 거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양평고속도로 문제를 최초로 보도했던 기자로서 아, 그래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오랫동안 추적을 해왔고 제가 그 땅도 한 3번 정도를 가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예. 거길 직접 가보면은 그 땅이 굉장히 고립된 곳입니다. 뭐 앞으로는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지나가가지고 그 김건희 씨 일가 땅으로 진입하려면은 진입로가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 고속도로 밑에 토끼굴이 유일하고요. 예. 또 뒤로는 돌산이 연결돼서 이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원주택을 개발을 하려고 해도 아마 제약이 많았을 거기 때문에 결국 무산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러던 중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양평고속도로 변경된 대안 노선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뒷산을 가로지르거든요. 예. 그 고속도로 노선이. 아.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일가 입장에서는 자기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돌산을 본인들이 직접 부수고 길을 만들려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예. 그걸 국가 예산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특검은 이미 활동이 종료됐는데 이 기록은 왜 이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양평고속도로 사건은 수사가 거의 진행이 안 됐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는 물론이고 이제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까지도 올라가지 못했고 국토부 차관도 조사만 하고 기소도 못했고 사무관 몇 명만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한다면은 이제 중요하게 다뤄질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 알려진 이제 이 PPT 같은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일가를 직접 겨냥한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검 내부에서
수사 진행 상황에 이제 불만이 있었던 이거 왜 수사를 안 하지라고 생각을 했던 이제 내부 인사들이 이거를 2차 특검을 대비해서 조금씩 흘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단독 보도셨군요, 이거를.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벌써 재작년이네요. 그랬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